하루에 수십 번 이상 오르가즘을 느낀다. 이 문장만 들으면 이 증상을 겪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고요. 이 감각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욕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면 성중독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민감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오르가즘을 느낀다. 이 문장만 들으면 이 증상을 겪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고요. 그런데요,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들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흥분된 느낌이 올라와요. 또 다른 분은 이 느낌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 감각이 지속돼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은 이겁니다.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물론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삶을 무너뜨리는 지속적인 신경 과흥분 상태예요. 의학적으로는 지속성 성기 흥분장애, 영어로 PGAD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성기 골반 감각 이상, GPD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환이 도대체 뭔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GAD, 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욕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면 성중독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PGAD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각성 감각이 저절로 올라오고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몸이 마치 자기 멋대로 반응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오르가즘 직전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기 부위에 지속적으로 맥동이 느껴지고요. 긴장감이 해소가 안 됩니다.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복될수록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불안은 점점 더 커집니다.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환이 처음 학계에 보고된 것은 2001년 산드라 박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가 축적되면서 지금은 점차 신경계 감각 이상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오작동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이 감각이 올라와요.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요. 심지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아이와 놀아주고 있을 때도 갑자기 성적 각성 감각이 밀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에요. 또 다른 분은요, 이 감각이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늘 긴장 상태예요. 어디에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무서워요. 이 감각은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보고에서는 PGAD 환자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자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 삶의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내 몸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PGAD, GPD의 원인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반 신경의 과흥분입니다. 성기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 골반저 근육의 과긴장이에요. 골반 바닥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그 안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추 신경근 병변입니다. 대표적인 게 타를로프 낭종이라는 건데요. 천추 쪽에 물 주머니 같은 것이 생겨서 신경근을 누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추 디스크의 자극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면 그 신호가 골반 쪽 감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SSRI와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하초, 그러니까 하복부에서 골반 쪽으로 열이 상승하고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긴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성적인 긴장과 과열 상태에 놓이면 감각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거든요.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나뭇잎처럼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PGAD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척추신경계, 그 중에서도 요추에서 천추에 이르는 신경근 L4에서 S3 영역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성기 감각을 담당하는 음부신경이 이 천추신경근 부위에서 갈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성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척추 아래쪽 신경 뿌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 쪽이 예민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신호의 출발점이 훨씬 위쪽 척추 신경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천추 부위에 타를로프 낭종이 있는 경우, 요추 L4에서 S1 사이에 디스크 돌출이 있는 경우, 골반에 외상을 받은 뒤 신경 유착이 생긴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골반이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감각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과장되고 증폭된 신호가 뇌로 올라갑니다. 작은 자극도 강한 각성으로 느껴지고 심하면 자극이 아예 없어도 신경이 스스로 발화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경과흥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음부신경이 성기 감각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음부, 항문, 골반저 근육, 그리고 일부 방광 감각까지 이 넓은 영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추신경이 예민해지면 성기뿐 아니라 그 지배 영역 전체가 과민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PGAD와 함께 방광 불편감이나 항문 주변 이상 감각을 동시에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코어에 과도한 힘을 주는 운동, 골반저가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 이런 것들이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있어도 PGAD가 없고 왜 어떤 사람한테는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체질적인 신경 민감도와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PGAD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평소에 걱정이 많으시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시고 긴장을 잘 풀지 못하시고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몸에 힘이 항상 들어가 있고 어깨나 턱, 골반이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순히 성격이 예민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신경이 쉽게 흥분하는 체질인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감기울결, 즉 스트레스가 쌓여서 기운이 막혀있는 상태, 화왕, 몸이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쉽게 올라오는 상태, 하초열 상승, 그리고 만성 긴장 체질, 이런 분들은 신경계의 역치, 그러니까 자극을 견디는 기준선이 낮아져 있어요. 같은 압박이라도 더 크게, 더 오래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중추 감작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뇌와 척수가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륨을 너무 높여놓은 것처럼 모든 게 크게 들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항상 두 가지 균형 위에 있어요.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과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긴장을 잘하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마치 기본값처럼 높게 유지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은 굳어지게 되고 골반저도 무의식적으로 수축되고 신경은 늘 경계 모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위에 디스크 압박이나 골반 긴장이 더해지면 신경은 아주 작은 자극도 위험 신호로 과장해서 뇌에 전달합니다. 그 결과 자극이 없어도 각성 신호가 반복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미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카페인은 신경의 흥분 스위치를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좀 줄여보세요 라는 말이 단순한 건강 권고가 아니라 신경 안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 부족이에요. 수면은 신경계의 리셋 시간입니다. 컴퓨터도 오래 쓰면 재부팅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통증과 감각을 억제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져요. 같은 자극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회복하는 것이 신경 민감도를 낮추는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골반저가 지속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앉아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골반을 조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모르시는데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긴장이 음부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진동과 꽉 끼는 속옷입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느끼는 진동, 그리고 꽉 끼는 속옷에 의한 압박, 이런 것들도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각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없애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자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느껴진 뒤에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 각성, 해소, 그리고 다시 자극.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뇌는 그 경로를 점점 더 쉽게 활성화하게 돼요. 마치 길을 자꾸 걸으면 풀이 눌려서 길이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신경회로도 반복할수록 강화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없애기가 아니라 흥분도를 낮추기입니다. 이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이거 평생 가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정적으로 완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찾고 신경 과흥분을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호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약물 치료를 통해 신경의 흥분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골반저 물리치료를 통해서 만성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신경 차단술이나 TMS 같은 신경 조절 치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침치료와 이완치료를 통해서 교감신경 과항진을 낮추고 골반부 순환을 개선하는 접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일 치료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경을 덜 예민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고 몸이 지금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디스크 치료 후에 증상이 완화된 사례, 그리고 타를로프 낭종 치료 후에 호전된 사례, 골반저 이완 치료 후에 감각이 안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곧 원인이 교정되면 신경의 과흥분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질환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모르겠다입니다. 하지만 척추신경, 골반신경, 자율신경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이 증상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질환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호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PGAD, GPD는 숨겨야 할 병이 아닙니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과흥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이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더 불안해하지 마세요. 검색할수록 무서운 이야기만 보게 되고 불안만 더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